자, 3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내면부의 지점 반려 구하고 단면역도를 작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그 지점 반려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점에 대한 단면역 지점 반력 성분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A점 힌지니까 2개, B점은 롤러기 때문에 1개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평행방정식을 적용시킵니다. 평행방정식. 자, 평행방정식 적용시켜 보면은 fx는 0입니다. 자, 이걸 할 때, 자, x 방향 힘을 찾아보면은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ha는 0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멘트 하기 전에 여기에 분포하중이 있기 때문에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나눠줍니다. 변화시켜주면 여기가 집중하중의 등분파중의 크기는 요 분포하중의 면적이죠. 위치는 요 분포하중 면적의 도심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30 곱하기 거리가 5m죠. 그래서 150kN이고 위치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0.5m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니까, 그렇죠? 2.5니까 여기는 0.5m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평형방정식을 적용시켜 봅니다. 자, 모멘트 MA점에서 모델 취해보면은, 자, A점을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150kN이 A점 바로 왼쪽에 있죠. 그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힘을 가지고 이제 총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A점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분포하중의 합력의 위치가 있고 집중하중, 반력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이 3개의 항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150kN은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0.5m인데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200kN의 집중하중은 5m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 대한 힘은 거리가 총 12m 되는 지점에 있죠. 요게 0입니다. 그래서 B를 계산해보면은, 계산해봤더니 72.0833 계속 3333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72.1로 72점이 아니고 77.08333입니다. 그래서 77.1kN으로 반올림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직력의 합은 제로에서 수직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힘이 있고 여기 힘이 있고 여기 힘이 있고 여기 힘이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죠. 그럼 항이 4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0 VA 마이너스 200 VB는 계산을 했죠. 얼마? 77.1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힘이 여기고 여기 힘이 여기고 여기 힘이 여기 아랫방향, VB는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77.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VA는 272.9kN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력성분을 다 구했어요. 그렇죠? 이 구한 상태를 가지고 이제 단면역도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것을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 미리 해놓고 그래서 전단역도를 그려보면은 하중과 그 다음에 하중과 전단력과 모멘트의 관계식을 한번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dv dx 이퀄 마이너스 w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단역도에서의 기울기, 그죠? 그 기울기는 하중의 크기와 같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되죠. 1에서 2 구간 V2-V1은 이게 단면적입니다. 그죠? 자, 두 구간 1에서 2 구간 사이의 전단력의 차이는 이 하중도에서의 면적의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면적이 바로 두 점 사이의 전단력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멘트도 마찬가지. 그렇죠? 모멘트도 전단력이고, 그러니까 모멘트도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전단력의 크기고, 요거를 다시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은 M2-M1은 전단력도에서의 이 면적이 됩니다. 그 두 점 사이의 모멘트의 차이는 전단력도에서의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제 하중, 그렇죠? 하중도에서 이걸 하중도라고 하는데, 하중도에서의 이 분포 상태를 보고 전단력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불연속 구간이 A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5m까지 뭐 일정하게 등분포로 작용한다고 치지만, 여기에 중간에 A점 반력이 불연속점이 하나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을 나눠주는 게 좋아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총 1, 2, 3, 4 네 구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면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3m까지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30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90이 될 것이고, 여기는 2 곱하기 30 해서 6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거죠. 0에서 90만큼이 내려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9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272.9를 더해줘요. 올라가니까. 더해주게 되면은 요 값이 얼마냐? 그게 182.9가 됩니다. 이게 182.9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82.9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272.9만큼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분포화중이 남아있죠. 60만큼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60을 해주게 되면은 122.9가 됩니다. 여기가 122.9, 기울기가 30인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중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고 여기에 200kN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2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22.9에서 200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7.1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뭡니까? 20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쭉 가서 77.1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려서 0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바로 이제 요 곡선이 전단력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걸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그 BMD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면적들을 다 구해야겠죠. 연속된 구간에 대한 면적. 자, 요 면적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90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135가 돼요. 자, 여기는 윗변이 182.9, 아랫변이 122.9 곱하기 거리가 2m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요 면적이 305.8이 됩니다. 305.8. 자, 그럼 여기는 122.9 곱하기 거리가 3m니까 요 면적은 368.7이 돼요.
자, 요거는 77.1 곱하기 거리가 7m니까 모음 면적은 539.7이 됩니다. 이 면적을 다 구하고 나서 이제 이 면적대로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BMD를 한번 그려보면은 BMD는 이 전단 역도를 가지고 본다 그랬죠. 이게 전단 역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BMD에서의 기울기는 전단역의 크기고 그 두 점 사이의 모멘트의 차이는 전단 역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차이는 요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랫 방향으로 13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랫 방향으로. 요 차이가 135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는 요 위에 보니까 요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고.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있고 여기는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변하고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는 건 직선이에요. 그래서 305.8만큼이 여기서 점프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위로 볼록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이 면적만큼이 내려와서 0에 맞겠죠.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135만큼이 내려갑니다. 그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죠. 마이너스 135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 아랫 방향인데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122.9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120.9가 아니라 여기 305.8이죠. 그죠? 여기가 305.8입니다. 135에서 플러스 305.8을 하게 되면 이 값이 170.8이 돼요. 그래서 170.8 만큼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인데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올라는 가는데 기울기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각형 면적, 이 사각형 면적만큼이 또 올라가겠죠. 얼마입니까? 368.7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368.7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은 539.5가 돼요. 여기는 직선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가 일정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만큼이 빠집니다.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39.7이네요. 그럼 얼마? 0.2가 되네요. 마이너스 0.2.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걸 다 이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직선으로 올라가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0이 안 맞죠. 그렇죠? 자, 0으로 안 맞는 이유는 위에 반력을 계산할 때 처음에 반력을 계산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이 77.0883인데 반올림을 해버렸습니다. 이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0.2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77.088833을 그대로 써주고 왼쪽도 반력을 그대로 써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차는 0.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오차는 이게 반력 때문에 생기는 반력 계산 때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랫 방향이 마이너스 윗방향이 플러스 이렇게 모멘트도가 그려지게 됩니다.